예, 오늘 법무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취재 기자를 통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좀 만나봤는데요. 오늘 이 주제에는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거 저희 사실 제일 마지막에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가장 관심이 가는 사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질문부터 먼저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회의잖아요. 언제 결론이 날지 제일 많이 궁금해도 하실 텐데 언제쯤 결론 날 것 같습니까? 오늘 마무리됩니까? 이 정도 속도라면 오늘 결정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증인을 출석하지 않은 증인입니다. 심재철 국장이 원래 출석한다고 예정을 했는데 증인신문이 취소가 됐죠. 예. 관련해서 또 출석하지 않은 남은 증인에 대해서 윤 총장 측에서 증인 다시 기일을 잡아서 속현행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인데 예. 그때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증인신문 없이 결론을 내릴지를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오전에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남은 증인, 현재 출석 가능한 증인은 4명인데 각 한 명당 지금 손준성 검사 신문 시간을 보니까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빠르게 한다면 오후까지는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이고 네. 그러면 최종 의견 진술을 받고 그다음에 토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까지 이를 가능성이 있는데 예. 만약에 징계위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한다 이러면 속행기일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증인을 모두 다 부르느냐 그리고 징계위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느냐 예. 이 두 가지가 변수여서 사실 오늘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거 어제 이루어진 보도이긴 합니다만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도 징계위원들이 의결하지 못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물론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만 징계위원들이 의결하지 못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오늘 모든 절차를 다 끝낼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한 적도 있어서 아무튼 오늘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쉽게 됩니다만 최진봉 교수께서는 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더 연기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윤 총장 측 대리인인 변호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시간을 끌려고 할 겁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는 것을 어떻게든 지연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증인신문을 최대한 늦출 거예요. 더 많이 물어볼 거고요. 계속 신문을 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징계위원장한테 요청을 할 겁니다. 직무대리한테. 예.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신국장 같은 경우도 지금 출석을 안 했는데 신문을 철회했는데 다시 불러달라고 계속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요. 즉 변호인 측의 입장에서 윤 총장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시간을 끌어서 한 번 더 기회를 잡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부분이 위원장이나 아니면 징계위원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거냐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가능한 한 받아주려는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절차상 문제 가지고 계속 윤 총장 측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결론에 징계위원회 결론이 내렸을 때 그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면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여론전을 펴면서 법적 투쟁까지도 해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나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 변호인 측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가능한 한 수용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예. 위원회 측에서는. 그러나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라든지 무작정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오늘 끝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예. 변호인 측에서 계속적으로 증인신문이나 아니면 새로운 증인에 대한 채택을 요구했을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위원회에서 고려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 오늘 끝낼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지만 예. 또 오늘이 아니라 한 번 더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가능성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말씀을 받아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런 질문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의 기일을 더 잡고 싶어 할 것이다 내지는 시간을 더 끌고 싶어 할 것이다 윤 총장 측에서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징계위 자체에도 징계위 절차에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서 실익이 과연 뭐가 있을 것인가 이 질문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정소송에서 본인의 그 직무 정지됐을 때 윤 총장 측에서 행정소송에 소송을 걸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거기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결국 다시 직무로 돌아왔죠. 복귀를 했죠. 그때도 사실은 절차적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 그러니까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절차가 맞는 건지 이 정도의 예. 심각한 문제인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한 번 더 기일을 잡는다고 해서 그게 영향이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예.
최대한 노력을 했고 최대한 변호인 측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우리가 요구했던 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건 이러이러한 요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단정적으로 처리를 했고 적절한 어떤 그 법적 권리 자체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요. 하루를 더 갖는다고 하는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절차상 변호인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가능한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질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법적 소송으로까지 갔을 경우에 법원에서 그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루를 더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즉 추후에 혹시나 반발해서 법적인 절차로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때도 안 나왔는데 2차 때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왜 안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1차 때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있기 때문에 나올까 할 수가 없다라고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2차 징계위원회도 지금 절차상 하자가 없느냐, 흠결이 보완이 되고 하자가 치유가 됐느냐 상황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일관된 입장으로서 절차상 문제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징계의 2차 심의는 이제 증인들이 참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인들이 참석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증인 신문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 출석을 더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일관되게 1차, 2차 모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걸로 보입니다. 예,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저희도 이 내용을 일단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관련된 사안 중에는 사실 이거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전제에는 추윤 갈등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어떤 책을 꺼냈는지가 관심이 가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의 총장이 한 소설 구절을 인용을 했다고 하네요. 침착하고 강하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교수님? 이게 이제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Be calm and strong이라는 얘기는 침착하게 그리고 강하게 이런 얘기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의미라고 보여져요. 저 말의 의미 자체는. 그러니까 침착한다는 말은 흥분하지 않으면서 강하게란 말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미가 저기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여기에서도 추미애 장관도 본인의 SNS 글을 하나 올렸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깨어있는 시민들의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이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SNS상이나 이런 그 부분에서 두 분이 또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결국 본인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다 옳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충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즉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을 위해서 검찰총장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검찰총장은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법무부가 본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 이렇게 팽팽하게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밖에 장외에서 직접 나타나질 않지만 장외에서도 서로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런 SNS 글들을 올리는 것 같고 이거는 또 하나 다른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본인들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도 된다고 봐요. 결국 여론전에서 징계위원회도 물론 독립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움직여지고 있지만 여론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을 정당화시키거나 아니면 반박해서 법률적인 어떤 그 시도를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즉 지지층들의 결집을 모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이번 사안에 드러난 그 두 인물 간의 일거수일투족이 워낙에 화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좀 간략하게 좀 짚어본 내용이고요. 다시 징계위 얘기로 돌아와 보면 어쨌든 핵심은 오늘 증인신문이 있는 것이고 증인신문에서 다뤄질 내용들이 있고 또 인물별로 어떠한 쟁점들이 있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누구는 기피 신청을 하고 누구는 회피 권고를 하고 누구는 또 기피 신청해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거를 좀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 변호사님. 2차 회의에서 정한준 교수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새롭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회피를 권고를 했고요.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기피 신청을 했는데 두 건 다 모두 징계위원회에서는 기피 신청
신청을 기각을 했고요. 예. 1차 회의에서는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 기피 신청을 했다가 2차에서는 이제 네네네네. 제외했던 사정이 있는데 일단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징계위원 위촉 과정의 위법성을 관련 소송에서 다툴 예정으로 보입니다. 예. 검사징계법상 그 징계위원이 만약에 사임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꾸려나가면 될 것인데 새로 위촉해서 또 위원장까지 맡긴 것은 절차에 위반된다라는 취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 기피 신청을 새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신성식 반부패 부장 같은 경우는 채널A와 관련해서 KBS 오보 사건에서 이 한 그 검사, 그러니까 고위직 검사죠. 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면서 관련 사건이 남부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인데 처음에 이제 고소 사건이 들어갔을 때는 성명불상의 관계자라고만 특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관련해서 이 KBS 오보와 관련해서 관련자가 신성식 부장이다 이렇게 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해관계자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 방해라든가 여러 사건의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한다라고 밝혔으나 이것도 기각이 된 상태고요. 예.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서는 1차 때는 기피를 했는데 2차 때 제외한 것은 사실 정확한 연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모든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다라는 점이 유의미할 수 있을 것인데요. 예. 징계위원들 입장에서는 기피권 남용이라고 주장할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윤 총장 측 입장에서는 그만큼 절차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전원 기피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각자의 입장에서 법원에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오늘 이걸 뭐 예상 밖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2차 회의 있기 전에 신문이냐 신문이냐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 그 부분 이제 같이 곁들여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정한중 직무대리인은 윤 총장 측에 신문 권한을 부여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제 관련 질문들이 이제 오전에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 사건에서 예를 들면 그 피의자로 불린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 과정에서 질문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고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네. 징계위원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피의자나 아니면 그 피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지 않고 예. 그냥 그 일반적으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대해서 뭔가 좀 그 조사를 한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신문, 미음으로 신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예. 신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법원이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어떤 의사를 물어보는 거고 정보를 예. 수집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니까 예. 피고나 아니면 형사 사건의 어떤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예. 정한중 위원장 입장에서 이제 신문 기회를 주는 것은 예. 변호인 측이 이걸 요구를 했잖아요. 그것도 네. 절차상의 문제라고 봐요. 즉 이게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절차상의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절차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일 날 원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지금 기회를 잡았고요. 예. 또 뭐 가능하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또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예. 또 한 번의 시간을 또 갖는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보거든요. 예. 만약에 신문 절차를 주지 않았다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윤 총장 측에서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저걸 또 문제 삼을 겁니다. 왜 우리한테는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느냐라고 문제를 네네네. 삼고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는 그 결정에 불복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어찌 보면 위원장 대리 입장에서는 신문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변호인 측에 줘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 충분히 기회도 줬고 당신들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 않느냐. 예.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추후에 있어질 윤 총장 측의 어떤 반격, 법적 대응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 증인 신문이라고 하는 기회도 변호인 측에 허락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야만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어떤 결론이 징계에서 내려지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적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예. 그걸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차원에서
따라서 아마 저는 증인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근데 뭐 이 논쟁이 불거지면서 이제 검사징계법에는 실제 뭐라고 나와 있는지도 중요하고 그냥 법적으로만 떼놓고 보면은 실제 신문이라고 표현된 게 맞는 건가요? 네, 주어가 중요하죠. 위원회는 신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체가 위원회다. 법률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면 사실상 증인신문의 기회를 윤 총장 그 변호인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사건이지만 예, 예. 이게 신문과 신문이 실무상으로 그렇게 엄격하게 또 구분해서 집행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이고 예. 증인신문의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하는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절차의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특별 변호인들도 신문할 수 있도록 해서 절차 참여의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런 절차 방식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머지 증인들도 4명이 남아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물별로 좀 저희가 뜯어볼까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분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변호사님? 한동수 부장 같은 경우 애초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전격적으로 오늘 출석을 하면서 제대로 이제 진실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 밤까지 뭐 기자분들께 이제 좀 연락을 많이 받아서 평온을 해치고 있다. 예. 만약에 왜곡된 보도가 나가면 이자료 청구 소송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데 그만큼 굉장히 이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꼭 참석하겠다는 의지도 가지고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 예. 관련된 것은 채널A 관련한 감찰과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과 관련해서 윤 총장이 감찰을 방해했다는 징계 혐의가 있습니다. 그 혐의와 관련해서 한동수 감찰부장이 감찰을 착수했는데 대검에서 이 사건은 감찰부에서 하지 말고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에 배당을 시키면서 사실상 감찰 업무를 방해한 거 아니냐. 그 핵심에 있는 관계자이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감찰 업무를 개시를 하고 사건이 배당되는 과정 그것이 위법한지 감찰 방해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는 것인지 지휘권자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증인신문 절차에서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나온 또 인물이기도 한데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그러니까 우리 질문할 거 있다 이렇게 됐는데 취소됐습니다. 예. 이건 또 왜 취소됐을까요? 왜냐하면 아마 이제 양측에서 질문을 하려고 해요. 변호인한테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법무부에 관련된 즉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이 생기는 문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을 했고 그것이 다시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넘어오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검찰부장이 지금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원래 이 문건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하는 부분 또 이 문건을 가져다가 법무부에 제보를 해서 법무부에서 감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제 법무부는 그 부분을 물어볼 거예요. 이 내용이 정말 어떤 생각이 드냐. 본인이 또 그런 그 발표도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걸 받고 본인은 너무 놀랬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이런 걸 어떻게 공판부나 이런 데 넘기라고 하느냐. 본인은 그걸 거부했고 하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찰에 준하는 내용이라고 본인이 증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그걸 물어볼 거고 다만 이제 지금 변호인 측, 즉 윤 총장 변호인 측에서는 왜 그걸 그럼 법무부에 본인이 갖다 주고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감찰을 하도록 만들어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또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면 그 직권으로 원래 출석하게 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가 그걸 못하게 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이제 위원장의 의중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런 논란 때문에 본질이 희석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갖다 주고 다시 받고 이 문제가 논란이 돼버리면 원래 이 판사 사찰이라고 하는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보다는 누가 이걸 어디에 전달하고 누가 가져오고 이런 문제가 논란이 돼버리면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사실은 다른 주변부의 내용이 중심이 돼버리고 본질적인 판사 사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흐려질 수 있는 위험성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중징계 의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많이 다룬 것 같아서 정직설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직설이 보도가 되고 그런 언급 내지는 추측들이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정직을 받게 되면
차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손 변호사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배경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라기보다는 야권에서 더 많이 나오는 야권에서 얘기라고 많이 생각해요. 나옵니까? 예, 예. 왜냐하면 사실 이제 해임을 하게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 부담을 너무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 6개월 정직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7월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의 뭐 6개월 정직을 하게 되면 거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징계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정직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근데 예. 사실은 이제 정직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업무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식물총장이 되는 거고 총장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이제 차장검사가 맡게 되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 업무 자체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고 그다음에 해임까지 가게 되면 사회적 여론의 비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 네. 이런 정치적 판단 때문에 결국 정직이 될 거라고 하는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부담을 좀 덜고 싶어하는 여권 인사 쪽에서 언급이 몇 번 나왔고 뭐 그런 얘기도 그리고 있었죠. 야권에서는 부담을 덜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이 나오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게 추측이 나오고 그러면서 총장을 식물총장 만들고 결국은 대검 차장검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검찰을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냐. 예.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법무부장은 차장검사도 바꿀 거다. 예, 뭐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나리오고 그냥 예, 예, 정치적 판단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정부적 판단을 하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징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해야 돼요. 징계위원회에 들어간 위원들이 이게 너무 부담이 되거나 정치적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잃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에 대한 정당성이나 아니면 어떤 합리성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럼 이게 정치적 판단 때문에 윤 총장을 징계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절대로 징계위원회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정치권이나 뭐 정치평론가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지만 예. 징계위원들은 징계의 내용, 그 감찰 내용에 근거해서 예.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해임이 됐든 정직이 됐든 뭐가 될지 모르지만 예. 그래야만 본인들의 결정이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찍이 청와대에서도 끝까지 예단하지 말고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이제 언급이 나왔던 것이고요. 자, 손정혜 변호사께 마지막으로 드리면 정직이라는 것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지 그리고 실제 정직이 내려지게 되면 어떠한 루트로 이제 이 상황이 전개가 되는지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한중 위원장이 오늘 2차 회의를 앞두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혐의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증거로서만 판단을 하겠다. 만약에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경징계나 뭐 징계가 전혀 없진 않겠지만 징계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예. 정직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비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대해야 되고요. 명백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좀 다툼이 많다. 그러다 보면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해임이나 파면이 의결되게 되면 법원에 가서는 훨씬 더 신속하게 취소 결정이 나올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측면에서 정직설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윤 네네. 총장이 과거에도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었죠.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정직설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엔 정직이 나오든 해임이 나오든 윤 총장 측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예. 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이고요. 결국 행정법원에서 이 징계가 유효한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을 받게 되는 수순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징계위원들도 그걸 고려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